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인 건데,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가 결과적으로 소득재분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국감 결과가 나와서 국감에서 발표. 추정이 아니라 결과가 나온 거죠. 네, 이제 문재인 케어가 2018년에 시행이 됐는데 그 이후 소득과 재산이 적은 계층에서 초음파나 MRI 검사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검사비에 부담을 느껴서 검사조차 못했던 경우가 좀 있었는데 저소득층의 의료 부담을 확실히 줄여줬다는 게 증명이 된 셈이죠. 이 문재인 케어가 전 국민 의료 보장성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의료비 경감에도 기여하고 또 건강보험을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도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강보험이 재정 적자를 내지도 않았어요. 전혀 안 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관련해서 그렇게 많은 검사비와 치료비 등등을 국가가 부담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안정화됐어요. 네. 가짜 환자들이 많이 줄었다고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 케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도 이직 노인들은 하루에 3군데씩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 받고, 점심 때 한의원 가서 침 맞고, 저녁 때 가정의학과 가서 감기약 타는 요 순환 코스로 다니고 계시는 과잉 진료 환자들도 있기는 있어요, 아직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필요로 한 게 그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필요한 환자들한테 제대로 된 진료와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문재인 케어야말로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낙수 효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복지 정책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자기 돈으로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네. 국가가 이렇게 해준 거를 사실 사실 기본이죠.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네. 따라서 전기료나 수도료 같은 것도 돈 많은 기업들한테는 더 부담을 시키고 국민들이 쓰는 게 사용량이 적은 서민들에 대한 부분은 가격 안정을 시켜주면서 그걸 통해 갖고 난 손실을 국가가 책임지는 게 사실 이게 복지의 기본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 혜택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들이 70대 이상이잖아요. 근데 선거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거 이번 달에 윤석열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 방만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정밀 점검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천 명의 피부양자들을 분리시킨다고 합니다. 이거를 문재인 케어를 없앨 것 같아요. 개편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거 문재인 케어라고 이름 붙은 거 자체를 아마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없앨 것 같아요. 의료 보장성을 떨어뜨리고 현재 단독 세대 이제 부양 세대로 그 혜택 받고 있는 노인들이나 아니면 서민들에 대한 부담 혜택을 점점 더 늘리면서 전반적인 의료보험 재정을 늘리기 위한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게 결코 국가를 위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얻어올린 돈 갖고 뭐 하냐고. 용산청사 짓고 세종청사 짓고 법원 건물 늘리는 거 말고. 왜 이렇게 이거는 지어대? 순전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정인 거죠. 그냥 반대로 하겠다. 그런 건데 사실 가장 큰 피해를 볼 분들은 그 경을 찍은 분들일 텐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큰 병원 피해를 투어를 매일 하시다가 갑자기 끊기면 그렇지. 네. 갑자기 정신을 끊기는 차릴까요? 데서 안 끝날걸요? 소급해갖고 도로 토해내라 그럴걸? 소급까지. 소급까지 할 거라고. 그러니까 뭐 20만 원 봐요. 나오던 게 갑자기 40만 원 나온다든지. 네. 그리고 그동안 과잉 진료한 내력들 뽑아가지고 전부 다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게 자체가 이게 진정한 국가 재정으로서 인용될 수 있는 낙수 효과를 줄인다는 거예요. 문재인 케어를 지우고 싶으면 문재인 케어에 2배를 해주면 돼요. 그렇지. 더 많이 그렇죠. 해줘야 돼. 더 많이 해주면 돼. 그러면 원망 안 하고 누가 욕 안 해. 근데 그 멀쩡히 받던 혜택을 뺏어버리고 그보다 못한 혜택을 주면서 이게 다 문재인 탓이라고 그러면 누가 이 논리를 믿겠냐고. 근데 그분들 또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그게 논리가 신기해? 그런 거라잖아. 문재인 정부 때 이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방만하게 이거 운영돼서? 정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문재인 탓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데
그럼 문재인 때는 가능하던 게 왜 당신 때는 안 되는 거요? 라고 하는 질문을 왜 못 가지냐는 거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분들이면 투표를 잘 하셨겠죠. 그런 질문을 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결과적으로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만 기재부가 편성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예산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한계가 있냐면 서민 이게 재산 우리나라의 3대 세목으로 따질 수 있는 게 근로소득세하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법인세거든요. 이 세 개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주요 세목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근데 부가가치세 이거 건들면요. 바로 서민 저항 일어나거든요. 저는 언제 마지막 단계로 건들 걸로 보입니다. 근데 법인세를 깎아줘 버렸잖아요. 그럼 부가가치세를 못 건들면 소득세를 어떻게든 올려야 되는 거고요. 소득세를 올리는 거에 대한 직접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간접적으로 나가는 다른 데 지원을 줄여야만 이 나라 살림이 운영이 돼요. 복지를 줄이는 거죠. 그렇죠.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기업한테 가는 혜택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서민들이 나눠서 받고 있는 복지 1조 원, 2조 원, 10조 원 이런 짜잘짜잘한 돈들을 긁어가지고 수십조 원의 대기업한테 가는 혜택들을 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장의 가정용 전기료만 지금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로섬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내 혜택을 뺏기고 있어가지고 그 혜택이 국가 뭐 부채를 갚는다든지 국가 재정으로 고스란히 남는 게 아니고요. 나한테 뺏어가는 돈을 가지고 부자들한테 감세를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쟤들을 감세시켜 줬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돈을 더 뜯어가고 있고 내가 받아야 될 혜택을 앗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정치에서 선거에서 절대 못 이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신기해. 특히 건강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티파니 블루님도 일찍분들은 아프지 마세요. 경 기간 동안에는 이라고 하셨거든요. 자, 저희의 정말 간절한 바람입니다. 우리는 20만 표도 안 되는 표 차에 지고 결론적으로 쟤들이랑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노를 막 터뜨리고 있는데 쟤네들은 야 국민 절반 이상이 선택한 정권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무도 불만이 없잖아. 왜 니들만 대놓고 티나게 그래? 라는 억울한 소리까지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아이고 뭐 이런 거는 저기 민주당에서 막아야지. 민주당이 이건 보장해줘야지. 민주당이 책임져야지. 정신병자인가? 주인들이 그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 어머. 아니 이재명이 40만 원 준다고 그랬다며. 그러면 이재명이 통과를 시켜줘야지. 열이 팍 오르네 또. 윤석열이 거부권 쓰면 그거 안 되는 건데요. 아이고 그래도 이재명이 다수당인데 해줘야지. 경을 원망한다거나 전혀 없죠. 비난하지는 뭐 가스라이팅 당했어요. 그분들 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참. 그래서 노인 정책 잘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청년 네. 정책에다가 몰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민생 안정을 위해서 뭐 이재명 의원이 40만 원 연금 통합연금으로 늘려서 40만 원 주는 거 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거 갖고 청년 주거 대책이나 복지 대책 쪽에다가 나 투자해 주길 더 바래요. 물론 필요한 건 그 사람들이 더 필요해. 더 표가 많아요. 표가 많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수입도 없고 하기 때문에 당장에 이걸 제껴버리면 일해서 알바라도 할 수 있는 젊은 층보다 연금이라든지 국가 혜택에 기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타격이 크다는 건 너무 잘 알아. 네. 그래서 냅두면 저 사람들이 죽고 힘들어지고 거리로 내몰릴 걸 안단 말이야. 그래서 더 급하기 때문에 해주려고 하는 건데 나는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한다는 거지. 차라리 청년 정책을 해주면 걔네들은 깨우쳐 있어가지고 다음번에 현명한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노인층한테 주는 거 아무 소용 없는 거 알잖아. 봤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게 민주주의의 숙명이라는 거지. 우리의 숙명인 거야. 싫지만 그래도 국민이니까 보호해야 된다는 거야. 네. 그렇죠. 정치인이 하는 일이 그런 거니까. 참 정치인 되기 어렵네요. 네, 그러네요.